강팁입니다. 혹시 버선발이나 하이일병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무주해반증을 일컫는 말인데요. 발에 부담을 주는 신발들은 각종 족부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무주해반증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지나치게 휘고 관절이 발 안쪽으로 튀어나오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 무주해반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정형외과 전문의 방한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방한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 네. 무주해반증이 생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무주해반증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무지해반증에 관심이 많고,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아직은 100% 뭐다 그런 건 없는데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유전적 소인도 있다. 아니면 여자들은 이제 좁은 신발 같은 거 이렇게 모아주면은 더 엄지발가락 이쪽 가겠죠. 그런 원인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인대나 심줄 같은 게 한쪽으로 방향이 불균형을 이룰 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는 이런 의학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무주해반증이 어느 정도 돼야 수술을 권하세요? 사실 미용적인 목적도 있고 어떤 분들은 통증 때문에 오는 분이 있거든요. 되게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죠. 네. 요즘은 수술 방법이 많이 간단해졌다고 하는데요. 간단한 수술 방법은 어떤 걸까요? 이게 이렇게 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교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뼈를 정렬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절단을 한 다음에 이 방향을 이렇게 틀어줘 갖고 결국 이렇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과거에는 절개를 하고 뼈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조직들을 다 벌리고 그 다음에 뼈를 치고 나사목 고정하고 했는데 최소 절개로 하고 하는 효과는 거의 이제 원래 기본 원리에 충실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네.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입원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해요. 그렇게 최소 절개로 했을 경우에는 안 아파요. 제가 오히려 아프지 않아요? 물어봐도 안 아파요 하는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최소 절개를 했을 때는 수술 후에 통증이 확실히 감소돼 있다. 사실 입원 기간도 하루 이틀 정도면 될 거예요. 퇴원하고 두세 번 정도 오면 될 것 같고 걷는 것도 사실 수술 끝나고 다음 날부터 우리 무지반증 신발 신고 왔다 갔다 다 합니다. 네. 그 수술 기법이 달라지고 나서 통증도 줄어들고 입원 기간이나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기간도 되게 짧아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술 후 관리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죄반증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재발이 항상 문제거든요. 일단 환자분들은 수술을 받았으니까 첫 번째 염증 안 생기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무리하게 다니시거나 그런 거는 좀 자제하셔야 되고 후에 그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법들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법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친구는 엄마가 무주해반증이라 그 친구도 약간 무주해반증기가 보인다고 하는데 혹시 가족력도 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지반증 원인 중에서 유전적 소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에 부모 세대에 많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도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그게 유전적 소인인데 유전적 소인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발에 더 잘 생길까요? 그래서 평발하고 무지해반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무주해반증 환자들 보면 걷기도 힘들다고 하고 골반이 틀어진다거나 허리나 무릎까지 통증이 온다는 말씀도 많은데요. 그게 아픈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지해반증은 주로 통증은 엄지 발가락 그 안쪽으로 눌려가지고 생기는 통증이 대부분이고요. 극심하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걸음걸을 때 안 아프게 하려고 발을 좀 틀겠죠. 그러면서 2차적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반드시 골반을 틀어지게 한다든지 허리를 아프게 한다든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치료받지 않고 교정기로도 좋아질 수 있다는 영상도 있고 쇼핑몰에서 판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무주해반증이 교정기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교정기로 한두 시간 아니면 며칠 해갖고 이렇게 휘었던 게 다시
가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만약에 점점 쉴 수 있는 거를 교정기를 정말 열심히 계속 찬다 그러면은 뭐 진행하는 걸 좀 막아줄 수는 있겠죠. 통증이 심하지 않은 초기 같은 경우에 요 사이에 이렇게 교정기 같은 거를 끼워서 주면은 통증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무주해반증 예방법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선천적으로 이렇게 무지해반증으로 가는 거는 사실 막을 수 없고요. 후천적으로 좁으면은 모아집니다.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모아지는 게 무지해반증입니다. 환경적으로 내 일생에 좁아지는 환경을 최대한 줄이는 게 예방법이겠죠. 그것만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좁은 신발을 피하는 게 예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무지해반증이 정말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원장님과 이야기하고 나니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방TV 시청자 여러분들도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제일 중요한 건 통증이 있을 때 의사에게 상담받고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